아까 그 잠깐 제가 넷플릭스가 그 하우스 오브 카드의 시즌 3까지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에피소드당 제작비가 한 뭐 30억이라고 치면은 네. 시즌 3니까 36화 정도 된다고 보면은 저 10편씩이었었습니다. 10편씩이었네. 30편씩이라고 하면은 벌써 1000억이 되네요. 네. 이야. 근데 30억이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그렇죠. 그리고 케빈 스페이스기 때문에 예. 제작비는 그 당시에 그 인터넷상에 떠돌던 이야기로는 예. 대략적으로 1000만 불이라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편당. 편당. 예. 그러니까 약 100억. 편당 100억. 예. 그러면은 그 한 시즌만 해도 1000억이죠. 그러면 3000억 배팅인 3000억 배팅인 예. 거예요. 와. 와, 그럼 넷플릭스는 진짜 통 큰 결단을 했네요. 그럼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를 한국에서도 좀 아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여러 스트리머들이 지금 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 예. 정말 제대로 진출을 해서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HBO가 했던, AMC가 했던, 그리고 넷플릭스가 처음 시작했던 것을 보고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한국형으로 생각을 해서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경쟁력이 엄청난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면 요즘 이제 한국에서 스트리머들 티빙이라는 데도 있고 네. 웨이브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쿠팡도 진출을 한다라고 했죠. 쿠팡도 지금 시작을 하고 그랬나요? 쿠팡도? 예, 쿠팡도 진출하고 이런 곳들이 다 진출하는데 사실은 티빙 같은 경우는 JTBC와 CJ의 합작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CJ 프로그램들 이런 위주로 사실 티빙 오리지널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 쿠팡은 사실은 완전히 독립체이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곳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하려면 뭔가 센 패키징을 통해서 베팅을 해서 남들 방송국이나 다른 스튜디오들이나 다른 채널들이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큰 베팅을 해서 진출해야지 사실은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AMC 채널과 HBO 채널과 넷플릭스의 처음 시작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서 네. 한국에서 제대로 런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타즈라는 채널도 있는데 네. 스타즈도 마찬가지로 채널은 한국에서는 잘 모르세요. 이 채널도 마찬가지로 따로 멀쩡액을 예.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케이블에서. 그래서 어메리칸 갓이라든지 요즘 아웃랜더라는 작품이 계속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애쉬 vs 이블 데드라는 게 있는데 이블 데드라는 영화가 그쵸, 있었죠. 영화 많이 그거에 봤죠. 이제 예. TV 시리즈 물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물로 했었고 그리고 여기 스타즈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채널을 잘 모르시는데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스파르타쿠스라는 네. 스파르타쿠스. 네. 예. 스파르타쿠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한국에서는 왜냐면 굉장히 수위가 높았잖아요. 그쵸. 잔인함과 그리고 그쵸, 성적인 것이 좀, 그쵸. 바로 왜 그게 가능하냐? 바로 가입자 베이스의 채널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타즈라는 채널은 모르시지만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그 당시에 드라마로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로마라는 드라마도 예. 예, 여기에서 했던 드라마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의 성향들을 보시면 네. 아, 이게 굉장히 세구나. 그리고 가입자도 늘어야 되고 그 월정이 내는 사람들이 늘어야 되니까 좀 더 이제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게 네. 스파르타쿠스에서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그냥 지나가다가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엉덩이 까고 그냥 그 부뚜막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일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스트리머들의 이제 현재 인기 드라마의 네. 성향을 보면 넷플릭스는 이제 지금 하우스 오브 카드 쭉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오작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13 Reasons Why 한국 드라마는 킹덤 그리고 또 마인드 헌터라는 드라마는 또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또 드라마고 그리고 브리저튼이라는 브리저튼. 우리 션다 네. 작가님의 그렇죠. 대히트작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히트를 쳤던 퀸즈 갬빗. 그렇죠. 저도 이거 보고서 저 애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퀸즈 갬빗을 보면은 그것도 약간 한국적인
그쵸. 색깔이 있죠. 그쵸. 뭔가. 그쵸. 우리 옛날에 당구 칠 때 당구대가 어른거리는 그거를 네. 예, 체스로 이제 그걸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종이의 집으로 지금 한국에서 또 리메이크 된다라고 하는 종이의 집, 뭐 엄브렐라 아카데미 등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애플은 최근에 이제 재작년이죠. 2019년에 런칭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인기 있는 작품은 제니퍼 애니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모닝쇼라는 작품. 이 모닝쇼가 유일하게 나오자마자 사실 에미상과 등등의 사실 그 후보작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도 받으면서 애플 오리지널 하자마자 바로 작년이었으니까 작년에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성공작이고 알려져 있는 작품 모닝쇼. 그 외에 많은 작품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별로 알려진 작품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네. 프렌즈의 제니퍼 애니스톤에 나온 네. 모닝쇼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하운드덕이라는 작품이 또 영화로서는 또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닝쇼, 하운드덕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작품이 아쉽게도 아직은 네,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뭐 제가 볼 때는 오리지널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통해서 너무 잘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서 네.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맨달로리안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저도 제 아들들과 처음부터 전 시즌 다 봤거든요. 다 같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이미 스타워즈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약간 프리시저얼 느낌도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사람들을 하나씩 매 이제 그 더 리틀이라고 베이비 요다라고 요즘 얘기하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이 친구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 친구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기 위한 여정을 그리면서 이제 악당들이 계속 나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부극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완다비전이라는 또 근데 맨달로리안도 그렇고 완다비전도 그렇고 처음에 2편 보여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한 편씩 지금 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월정액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면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무료로 하고 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보고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다비전 계속 보거나 이거를 만약에 시작했다, 맨달로리안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보면은 완다비전도 유명하대. 화제가 되겠거든요. 그렇죠. 화제가 된 드라마고 굉장히 독특해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다비전도 보면 이거 매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는 다 모든 드라마들이 금요일에 업데이트 되거든요. 사실 그 어벤져스에서 제일 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혹은 인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 캐릭터가 이 완다랑 비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 아직 안 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드라마에 힘이 있더라고요. 독특함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트콤인 줄 알았어요. 30분짜리입니다. 근데 30분짜리가 점점 바뀌어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가 이제 이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쭉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고리가 더 신기한 거는 MCU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블 유니버스랑 이 완다비전이랑 다 연결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콘 앤 윈터 솔저도 지금 매주 금요일날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2편 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3편이 올라왔고 이번 주 금요일날 4편이 올라오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인물들과 MCU에 있었던 캐릭터들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 어떤 마블 유니버스랑 연결이 되는 걸까? 이런 흥미 때문에 또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는 이 스타워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리고 마블 코믹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만 가지고 오리지널을 만들어도 지금 뭐 엄청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리머라고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 이제 오비안 카노비라는 시리즈도 지금 만들고 예. 있거든요. 4월부터 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종훈 촬영 감독이 촬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총 6편 예. 인데 지금 이제 촬영을 4월부터 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예. 아주 예, 기대가 되는. 예.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디즈니 플러스죠, 넷플릭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이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 두 개는 예. 한동안은 다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예. 저도 그 두 개는 다 저도 뭐 네. 물론 이제 두 개뿐만 아니라 뭐 훌루도 있고 뭐 다른 다 있긴 하지만은 사실 디즈니 플러스는 요 말씀하신 이 콘텐츠 말고도 기존에 아카이브돼 있었던 애니메이션들이 또 무궁무진하니까 맞습니다. 예. 뭐 픽사가 또 그쵸. 있죠. 픽사도 예. 있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다 구독할 만한데 네. 이것까지 있으니까 청소년 청년층까지 또 잡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 넷플릭스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점점 커지고 위협인 거죠. 예. 엄청난 위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ABC 어떻게 보면 디즈니와 연결되어 있는 션다 라임과 브라이언 머피 같은 굵직굵직한 공중파에서 인기를 끌었던 작가들을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데려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예. 뭐 아마존은 뭐 더 보이즈, 플리백, 버시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예. 이 실험적인 작품 성향들이 많아요. 이 약간 또 잠깐 여기도 제가 정리를 좀 네. 하면서도 잡동사니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마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를 잘 만든다기보다는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해서 뭔가 독특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냥 그 여기 이제 프라임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지 이걸 통해서 가입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려라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애플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위주, 아마존도 서비스 위주. 디즈니 플러스는 물론 가입자 수를 통해서 뭐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도 워낙 사실은 갖춰진 게 많아서 네. 네, 가장 위험한 거는 위험하면서도 힘들고 있는 거는 넷플릭스인 거죠. 그나마 넷플릭스는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 있으면서 전 세계의 오리지널들을 계속 만들면서 로컬과의 접목을 통해서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넷플릭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흔들릴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나 여러 이제 애플이든지 뭐 아마존인지 이제 이런 그 스트리머들도 로컬로 퍼지기 시작하면 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들의 세상이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와 같은 HBO와 같은 AMC와 같은 어느 정도는 대항이 될 수 있는 어떤 스트리머의 탄생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세계의 스트리머들이 다 모여든 이제 시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스트리머들의 경쟁할 수 있는 또 한국의 또 스트리머가 또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왕좌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탑 레벨의 그런 드라마들하고 또 경쟁해야 되는 또 한국에서의 또 드라마도 탄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지금 한국 방송계에서는 정말 굉장히 좀 어려운 힘겨운 싸움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혹시 그 먼저 말씀드렸던 그 한국에서의 그런 유통 혹은 OTT 네. 뭐 요쪽은 혹시 어떤 방향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까 생각하시나요 혹시? 물론 기존에도 있지만 네네네. 예, 이런 예, 글로벌 스트리머들하고 좀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제 미국 드라마 제작 프로세스에 이해하고 동시에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 이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실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 회사들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오리지널 제대로 된 오리지널 컨텐츠를 하나씩 그렇죠. 발굴을 해서 그거에 모든 힘을 실어서 일단은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한국만의 또는
자기 브랜드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을 보고 있겠죠. 네. 아마존의 어쨌든 그런 샘플을 보고 일을 시작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존은 미국적인 색깔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미국인 거고,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 시청자들과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 OTT, 자기네들만의 OTT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또 티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여러 OTT들도 마찬가지고, 전략을 제대로 짜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제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좀 더 다르게 한국에서 했던 거와 살짝 다른 모습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지를 같이 연구를 해봐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자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한 것처럼 얼마 전에 KT에서 한 2주 전이었나? KT에서 뭐 몇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네. 이 시장으로 네. 그렇게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한국의 OTT들의 전략을 보면은 대부분 오리지널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흘러가는 거 보면은 뭐 이것도 뭐 들은 얘기지만 뭐 좋은 뭐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먼저 뭐 넷플릭스에 가고, 뭐 그 다음에 어디 가고 뭐 이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래비가 쫙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더 많은 자본과 뭐 버젯을 투자할 테니 우리한테 달라라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주지 말고 우리한테 줘라고 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 혹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한국에서 통 큰 투자를 할까?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 되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험인 거잖아요. 진짜. 모험이죠. 근데 모험 없이 리스크, 모든 작품들이나 모든 비즈니스의 성공들을 보면 리스크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분명히 안고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뭐 계속 그냥 밑에 있는 거죠. 밑에 그냥 계속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뭐 결론은 되게 뻔해지겠네요. 비전이 없죠. 제가 지금 제가 그냥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OTT 현재의 그림들을 보면은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경쟁 때문에요? 아니면은 경쟁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흘러가는 작품들의 선택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모험이 없어 보여요. 모험이 없어 보인다. 자본적인 모험 포함해서. 자본적인 모험 포함해서 솔직히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들을 만들 때 뭐 빅네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정말 큰 이름, 뭐 배우, 감독, 뭐 작가, 책으로만, 그건 이미 근데 다 가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의 시도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의 시도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적인 거나 그리고 탤런트적인 거나, 그러니까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독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야기, 특히 이야기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공중파에서 하고 이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못할 거를 찾아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험을 하는 OTT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현재는. 이미 근데 숨어서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제 눈 안에 들어왔던 한국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OTT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모험에는 인색하고 있어서. 모험에 인색하다. 저기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쭉 오늘 그 공중파랑 케이블, 프리미엄 케이블에서의 그런 스트리머들, 뭐 스트리머들까지 포함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스토리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스토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들이 뭐 여름 피칭 기간이라든지 이때 뭐 제작이 검토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스토리들이 혹은 그 작가들이 만든 것들이 네. 이 드라마 시장에 나오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게 다음 시간인가요? 야, 그렇군요. 이제 네. 이제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드라마들이 쭉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미국 그럼 과연 그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식의 작가들의 뭐 계급들이 있는지 등등 네, 좀 세부적으로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